검찰개혁의 구체적 방안을 놓고 지금 정부와 민주당 사이에 미묘한 견해 차이들이 있죠. 그리고 또 이른바 2차 종합특검 후보자 추천에 대해서도 민주당 추천 인사가 지금 또 대통령실 청와대가 보기에 좀 마음에 안 든다. 또 이런 갈등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오늘 핫이슈 핫피플 시간 민주당의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용우 의원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우선 특검 후보 추천. 네. 민주당에서는 검찰 출신의 전준철 변호사를 추천했는데 이 사람이 쌍방울 김성태 회장 변호인 출신이라는 걸 몰랐습니까? 당내에서 검증 절차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는지는 사실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법률위원장이신데 이 추천에는 관여 안 하셨어요? 예,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요. 그래서 나중에 사후적으로 추천됐다라는 이제 언론 보도를 받고 이후에 이런 또 추가적인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런 보도들이 나와서 지금 당내에서 상당한 어떤 혼란과 저 개인적으로는 좀 충격적인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오전에 정청래 대표가 이 검증을 제대로 못했다. 네. 대통령께 송구하다 사과를 표명을 했더라고요. 네. 아무튼 법률위원장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한 바는 없다. 지금 당내에서 보면 지금 저도 이제 어제 오늘 벌어진 일들이어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페이스북이라든지 회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입장 표명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는데요. 보니까 법사위에서도 사실 이 부분들에 대한 전혀 논의가 없었고 추천 과정에 관여한 바도 없었고 의견을 구한 절차도 없었고. 이성윤 최고위원이 본인과 같이 수사했던 검사 출신이라고. 과거에 2년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성윤 최고위원이 본인이 추천했는데 본인의 잘못이다라고 했더라고요. 예, 페이스북에 이제 올린 거 봤고요. 다른 여타의 의원님들이라든지 좀 관련돼 있을 법한 예를 들면 그런 추천 라인이라든지 논의 과정에 좀 결합해 있을 법한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경위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법률위에서 이런 부분들을 소관하는 것도 아니고요. 전혀 저도 인지하지 못했는데 상당히 지금 어쨌든 당 내부에 또 하나의 파장 사안으로 돼버렸습니다. 당내 지금 이른바 친명, 친청 무슨 권력 갈등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번 특검 추천도 일부러 이재명 대통령한테 좀 저항하는 의미로 이런 사람 추천한 거 아니냐라는 해석은 과도한 겁니까? 그렇게까지 볼 수 있을지는 좀 미지수고요. 어쨌든 이런 사안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2차 종합특검에 민주당이 집중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그런데 그 특검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대북 송금 사건에 있어서 조작 기소다 이렇게 이제 저희 민주당에서는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사건과 관련돼 있는 인물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관련된 인물이 2차 종합특검에서 다룰 수도 있는 그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사안인데 그런 인물을 어떤 경위로 추천했는지 지금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추천이 돼버렸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저는 문제가 있는 따져봐야죠. 추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경위 파악을 신속하게 하고 필요한 조치들은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추천된 전준철 변호사는 일단 해명하기를 본인은 김성태 회장 변호한 게 아니라 쌍방울 임직원들의 배임 혐의 이런 것만 변호했었다고 일단 확인했는데 이런 것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소속된 로펌이 어쨌든 그 사건들을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요. 그러한 어떤 입장 표명이 이 사안에 어떤 큰 대세에 영향을 주는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분명히 이와 같은 추천 자체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이게 이제 간단히 정리하면 일단 국회에서 법을 바꿔가지고 검찰청을 없애고 공소만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만들고 그리고 중대범죄를 수사할 중수청을 따로 신설한다라는 내용은 이미 법안으로 확정이 됐고. 중요한 건 공소청과 중수청의 어떤 역할과 권한과 조직을 만드느냐는 이제 정부가 입법하기로 했고 정부가 초안을 냈는데 민주당이 그거에 대해서 검토한 끝에 민주당의 검토 의견을 지금 낸 상태까지죠. 네. 맞죠? 네. 먼저 기존의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그 공소청에는 보안수사 요구권이냐 보안수사권이냐가 쟁점인데 이번에 당에서는 의견을 어떻게 모았습니까? 일단 보안 수사 요구권은 유지를 하고 현재 형사소송법처럼 현재 형사소송법에는 또 보안 수사권도 검찰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 기소 분리라고 하는 대원칙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보안 수사권은 수사기관에 맡기는 게 좋겠다라는 차원으로 방향을 잡아서 정부에 이제 제출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보안 수사권과 관련해서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필요하다. 그 소위 공소청에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죠.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에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내용이 보안 수사권의 예외적 허용을 단정적이고 확정적으로 얘기한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 당에서 심도 있게 충분하게 논의해 달라. 이렇게 이제 좀 요청한 바로 보여지고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안 수사권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예외적 필요 사유가 무엇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리스트업을 하고 지금 가장 많이 예를 드는 게 뭐 공소시효가 임박했다거나 그렇죠. 짧은 구속 기간이 만료가 임박했다거나 그렇죠. 촉박한 상황에서는 보안 수사 요구는 또 다시 한번 수사기관을 보내는 거거든요. 네, 그럼 시간이 더 걸리죠. 걸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예외적으로라도 인정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예외 사유에 대한 예들이 지금 얘기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좀 리스트업을 한 다음에 하나하나 좀 찬반 양론을 구체적으로 따져갔으면 좋겠고 네. 그래서 이 예외 사유로 얘기되는 사유들이 반드시 보안 수사권만으로 해결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여타의 방법이 있는 것인지 따져서 여타의 방법이 있다면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맞게 그런 부분을 축소하는 게 맞거든요. 네. 그런데 예를 들면 공소시효 임박이라든지 구속기간 만료 임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요. 기간이 짧은 기간이 남을 때까지 그 수사기관에서 손에 쥐고 있다가 공소청에 넘기는 것은 오히려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부분들은 공소청과 수사기관의 협력을 통해서 예.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게 맞는 것이지 그런 부분들이 발생했다는 것을 아주 잘못된 어떤 수사 과정인데 그것을 위해서 보안 수사권이 필요하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맞는 거냐 뭐 예를 들면 이런 건데 그래서 리스트업을 하고 하나씩 따져서 다 보안 수사권으로 그렇게 둘 필요가 없다라고 보여지면 네. 보안 수사권은 둘 필요가 없죠. 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맞게. 근데 어떤 구체적인 사유들을 쭉 리스트업 한 다음에 따져보니 이런 지점은 그래도 필요하다.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네.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저는 둘 수도 있다 보는데 지금까지의 제 견해로는 그런 사유들은 좀 찾기는 어려웠고요. 그래서 일단은 보안 수사권은 두지 않고 요구권 정도로 그리고 예. 여타의 다른 예. 수사 협력 과정으로 풀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고요. 그러면 사실은 1차적으로는 당에서는 정부에 네. 그런 입장을 전달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수사기관에서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한 상태에 보내지 않도록 하는 네. 사전 입법적 조치도 필요한 거 아니에요? 보안 장치가 필요한데요. 예. 예를 들면 그런 사건이 임박한 사안에 대해서는 상호 간의 협력을 사전부터 긴밀하게 하는 거죠. 공소시효가 임박했으니 이러이런 부분들은 잘 챙겨주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의사소통이라든지 예.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하고요. 만약에 임박해서 넘어왔어요. 그러면 짧게 확인할 수 있는 필요한 사안이 있으면 보안수사 요구를 하면서 그거에 대한 불응에 대해서 엄중한 징계라든지 조치를 방책을 마련하면 그런 것에 대한 피드백이 빨리빨리 올 수 있는 네. 그런 장치도 마련한다라면 네. 보안 수사권만이 유일한 해법은 아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미 그 이번에 이제 검찰청을 아예 없애는 입법하기 훨씬 전에 네. 검찰의 수사 권한을 대폭 경찰로 이관하는 그런 법안 통과가 벌써 몇 년 전에 이루어졌잖아요. 네. 그 몇 년 전에 이루어진 이후에 실제로 나타난 현상이 숫자로 입증되고 있는 게 네. 일반 그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이제 고발하잖아요. 그 고발 사건의 처리 기간이 되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건 인정하시죠? 네. 그 늘어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검찰로 보내면 검찰은 또 보안 수사 요구를 하고 핑퐁 하느라고 사건이 조기에 마무리되지 못하고 자꾸 질질 끌린다.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한 일반 시민들이 더 억울해진다라는 지적 어떻게 보세요? 일단 사건이 지연되는 요인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는요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실제 사건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처리하는 그 기간이 과연 늘어난 거냐라고 하는 지점에 있어서는 또 다른 의견이 있고 오히려 송치가 된 이후에 검찰 단계에서 사건 처리 기간이 늘어나서 총체적인 사건 전반적 처리 기간 전체가 좀 늘어났다라는 의견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건 뭐 의견이 아니라 숫자로 확인해 보면 되는 거 아닐까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 통계가 검찰에서 얘기하는 통계와 달라요? 경찰에서 얘기하는 통계가 다릅니다. 오. 저희가 당 특위에서 제가 간사를 맡으면서 이걸 네. 논의를 해보면 네. 양쪽의 기관 자료 받아보면 통계가 어떻게 그게 다릅니다. 다를 수가 있죠? 그러니까요.
고발 접수 시점이 있고 예. 경찰이 보낸 시점이 있고 예. 검찰에서 처리한 시점이 있을 텐데 왜 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기관의 유불리에 따라서 그런 아이고. 자료들을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어쨌든 경찰 수사 기관에서의 사건 지연만이 전체적인 사건 처리 지연으로 이제 귀결되는 거냐라고 하는 것은 따져볼 지점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것은 당연히 막아야죠. 막아야 되고 해소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그래서 필요한 것들이 긴밀한 협력 관계가 일단 필요하고요. 이 협력들을 방해하는 기관이 있다면 그거에 대한 책임 조치를 더 강하게 강구해야 되는 게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보안 수사 요구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A라는 검사가 보안 수사 요구하고 나면 이 사건은 A라는 검사 손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사건 처리를 책임 있게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아니라 사건을 터는 방법 중에 하나로 던져요. 허허. 수사기관으로 다시. 그럼 이 사건은 이제 A라는 검사의 손을 떠나서 사건이 유실돼요. 그 A라는 검사 손을 떠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장치를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게 없었어요? 그렇게 안 돼 있고요.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에서 A라는 그 경찰이 사건을 해서 검찰로 이제 송치하잖아요. 예. 그래서 다시 이제 보안수사 요구가 오면 이 사건이 그 A라는 수사관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한테 가요? 예. 그러니까 사건 번호나 사건 담당자들이 보안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핑퐁하면서 사건이 이제 유실돼요. 왜 그랬대요? 그렇게 돼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네. 일단 첫 번째는 기술적으로 킥스라는 형사사법 포탈이 있는데 거기서 그런 사건의 연계성을 계속 가져나가야 되고요. 물론이죠. 그리고 책임성을 가져나가기 위해서는 그 사건을 계속 그렇게 유지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책임성을 유지하면 조금 더 신속한 처리, 책임성 있는 처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조치들을 강구했을 때 비로소 사건 지연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검사와 경찰의 수사 기소 분리 문제 때문에 사건이 지연됐다. 이렇게 수렴시키는 것은 또 다른 의도가 있는 평가다 이렇게 봅니다. 저도 이쪽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몇 년째 방송에서 이 문제를 다뤄서 상당히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영호 위원장 지금 얘기한 검찰이 보안수사 요구하면 그 자기 손 떠난다. 네. 그 요구를 받은 경찰은 다른 경찰한테 간다. 네. 이건 저 처음 알았거든요. 예. 이런 걸 널리 홍보하셔야 돼요. 예. 이런 지점이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이고 이걸 바로잡아야지 보안수사권으로 이걸 해결하는 게 답이 아니다라는 말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도 지금 금시초문이라니까요. 네. 더 많이 알리겠습니다. 언론 보도에도 별로 그런 게 나온 적이 없어요. 아무튼 그동안 사건 처리가 막 지연되어 왔다. 이건 숫자로 입증된다. 국민 불편만 초래할 거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 방안. 네. 이걸 확실하게 좀 보여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중요한 지점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새로 신설되는 중수청인데 네. 정부가 낸 초안은 중수청을 조직을 이원화합니다. 변호사 자격을 가진 이 수사사법관과 네. 그냥 전문 수사관. 네. 이게 이제 현재 검찰에 있는 검사들이 다수 중수청으로 가도록 유인하기 위해 만든 장치 같아요. 네. 그런데 이걸 민주당에서는 없애기로 했죠. 네. 왜요? 일단 민주당만의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이 관련 사안과 관련해서 여러 의견들을 청취하고 실제 우리 당 내부에서는 찬반 디베이트까지 했었지 않습니까? 공개적으로. 예. 그리고 실제 검찰제도 개혁 추진단 내부에서의 자문위원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대체적으로는 이런 이원적 구조가 부득불 필요하다라는 일부의 소수 의견은 있었지만 이렇게 가져가는 것이 매우 자기적이고 오히려 위인 설관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진 않다라는 의견이 사실 중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사 역량을 이관하고 보존하는 해야 되는 어떤 불가피성 때문에 이런 유인책의 일환으로 이제 고민을 했었던 것 같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중론은 너무 자기적이고 적절하진 않는 것 같다라는 게 좀 의견이 수렴이 됐고요. 그래서 그냥 전문 수사관은 일원화하되 직급 차이만 두면 된다. 그렇습니다. 이런 거죠? 저희 당에서 작년에 그렇게 특위를 구성해서 1급부터 9급까지 단일한 수사관 체계를 구성을 했었거든요.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기존 검찰의 청에 몸담고 있는 검사들 중에 중수청 신설되면 갈래라고 물어보니까 갈 사람이 몇 명 없어요. 네. 맞죠? 그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몇 명 없는데 강제로 발령낼 수 없잖아요. 없죠. 그죠? 예. 그러면 중수청의 이른바 고위직 전문 수사관들은 누가 와서 채웁니까?
이게 국가 내에 하나의 단일한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인사발령을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네. 없는 게 이제 특정직 공무원이기 때문이고요. 인사 임용 트랙이 달라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지금 중수청에 필요한 말하자면은 그런 법률적 전문성을 가진 인력들이 한 2,300명 정도를 예상을 필요하다라고 이제 지금 저희가 추산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런 인원들을 확보할 수 있는 방책은 한편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필요한 방안으로 이런 이원적 수사 구조를 네. 맞지 않고 직급이라든지 처우라든지 또는 고용 안정의 어떤 정년 문제라든지 이런 다양한 어떤 다른 장치를 통해서 이런 인력 확보를 하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네. 그런 방향으로 한다라고 하면 그런 방안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근데 갑자기 2,300명이 어디서 올까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경찰에 있는 변호사 자격 가지고 있는 네. 고위직들 많아요. 예, 그런데 있습니다. 그 인력이 중수청으로 가버리면 또 경찰 수사 역량이 떨어질 거고. 예, 그렇잖아요. 예. 갑자기 어디서 수사 경력이 있는 그런 고위직을 어디서 2,300명을 만듭니까? 일단은 다 문호를 열어놓고 지금 그렇게 충원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검찰 그리고 국가수사본부 이렇게 다 문호를 열어놓고 그리고 또 이제 일선에 그 법조계들도 있지 않습니까? 제야의 법률가들 이렇게 다 문호를 열어놓고 이런 수사에 관심 있고 역량이 되는 분들을 이렇게 충원하는 방향이고 그 충원할 때 아까 말씀드린 또 다른 유인책, 예. 인센티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뭐 봅니다. 저도 사실 공소청으로 바꾸고 중수청 신설돼서 제대로 뭐 견제도 하고 수사도 제대로 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예. 우리가 경험상 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만들었잖아요. 네. 거기는 인력도 얼마 안 돼요. 네. 근데 그 인력도 구성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예. 뭐 저 빈자리가 여전히 많다. 뭐 요즘은 다 채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신설해 놓고 2년인가 3년 동안 고작 기소 딱 한 건인가 하고 막 이런 우리 사례를 봤잖아요. 예. 그래서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이에요. 예, 그렇죠.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2,300명이 다 변호사 출신 법조인으로 할 이유는 없고요. 아, 그럼 뭐 그거 좋아요. 예, 예. 그래서 그래도 수사 전문성이 있어야죠. 그럼요. 그래서 저는 국가수사본부에서도 이 중수청으로의 그 전환, 전직, 이동.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 있는 분들이 꽤 있겠죠. 있어요. 예, 그런 분들 중에서도 일정한 그 경력이 있고 수사 역량이 좀 검증된 분들이 말하자면 아까 1구급 단일 체계에서 조금 상위 직급으로 그 이제 사람을 임용을 예, 하고 예. 그런 방식의 세팅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뭐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이고, 아무튼 예. 불안합니다.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재탕되는 거 아니에요? 2, 3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되도록 해야죠. 예. 참. 그 검찰 출신 검사들이 좀 다수 이동해 가면 제일 좋긴 좋은데 예. 안 갈 것 같죠? 꼭 그게 항상 좋은 거냐라는 또 이견도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아니 그래도 뭐 예. 대통령도 맨날 얘기하듯이 지금 현재 검사들 중에 나쁜 놈들이 도대체 몇 퍼센트냐. 예. 다수는 진짜 묵묵히 예. 국민을 위해 수사해온 사람들 아닙니까? 예. 그 사람들 좀 가주면 좋을 텐데. 저희가 뭐 검사를 악마화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검사만 유일한 이 문제 해법이다 또 이렇게 보는 것도 아니고 다 열어놓고 충분하게 좀 잘 자,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공소청은 지금의 검찰청은 이제 공소청으로 바뀌잖아요. 네, 공소만 담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인력이 너무 남아도는 거 아니에요? 공소청이요. 지금 기존의 검사들이 다 안 가고 여기 있다면. 지금 검사가 이제 한 2,300명 좀 안 되거든요. 근데 2,300명 중에 예를 들면 200명 정도가 이제 그 인력 이동이 된다라고 하면 2,000명 내외일 텐데. 이러면 안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안 가면 2,300명 예, 예. 좀 안 되는 인원인데 지금 공판 유지만으로도 공소 유지, 공판 절차에 대응하는 것만으로도 인원이 충분한 건 아니다라는 의견들도 또 있습니다 한편으로. 그동안에 수사도 다 했는데요. 왜냐하면 공판 중심주의로 이제 가는 그 상황들이 더 충실하게 돼야 되는 공판 방향이기 절차가 길어져 때문에 가니까. 예. 그리고 사실 공소 유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소 전에 당연히 올라오는 사건 기록을 다 충실하게 그 검토하고 해야죠. 하는 과정들은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기소 전 단계에서의 업무, 그다음에 네. 기소 이후의 업무 이런 부분들이 알겠어요. 공판 중심주의까지 고려하면은 그렇게 넉넉한 인원은 아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이 오바되는 부분들은 당연히 조정을 해야죠. 그리고 공소청장이 아니라 검찰청장이라는 이름은 유지해야 한다면서요? 지금 검찰청장 명칭과 관련해서는 헌법에 검찰총장이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 명칭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그러나
헌법에 검찰총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공소청의 장을 검찰총장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허허. 후자의 의견이 더 우세하고요. 실제로 헌법에 검찰총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의 장을 공수청장으로 한다고 해서 이게 유연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헌법에는요.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검찰총장이 규정돼 있을 뿐이지 알겠어요. 검찰 조직의 장을 검찰총장으로 해야 된다는 게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하긴 좀 어색하긴 해요. 네. 공소청의 검찰총장이십니다. 네. 이상하긴 해요. 네. 그다음에 공소청의 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9가지에서 6가지로 줄였죠. 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중수청의 수사 조직이 수사 대상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애초에 구상한 것은 소위 부패 경제 범죄 중심으로 전문성을 가진 또 중대한 사건 중심으로 하자라고 한 그런 출발이었는데 예. 이제 여기 사건을 계속 붙이다 보니까 너무 붙여졌어요. 저는 이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대형 참사 범죄 3가지를 빼서 6대 범죄로 했는데 예를 들면 사이버 범죄도 저는 빼도 된다. 빼도 된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요즘에 사이버 온라인 범죄 아닌 게 없거든요. 사실 범죄 그렇죠. 유형으로 따지면 예. 너무 많아요. 사실 중수청이 사건을 이렇게 많이 하면 할수록 조직이 더 커져야 되고 커져야죠. 그리고 그러면 더 권력 기관화 되기 쉽상입니다. 저는 임팩트 있게 압축적으로 중대범죄에 딱 수렴해서 조직을 설계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국가수사본부, 중수청, 공수처 이렇게 3개의 수사기관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꾀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이런 당의 의견을 이제 전달했고 정부가 다시 이제 그 법안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네. 뭐 100% 당안을 받아들일까요? 또 조정 과정이 있을까요? 정부는 대체적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요. 일단은 재입법 예고를 해야 됩니다. 다시 그러니까요. 내용적인 좀 변동이 있기 때문에 입법 예고를 다시 하고 다만 기존보다 좀 짧게 해도 된다라는 게 이제 법제처 입장이기 때문에 짧게 하면 그 기간 안에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의 의견을 상당 부분 수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하여튼 그 과정에서 이제 더 의견 조율이 끝나고 마무리가 되면 제가 아까도 부탁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제도를 바꿀 때 국민들에게 더 좋아집니다. 네. 라고 하는 걸 보여주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자꾸 걱정거리를 국민한테 안겨주고 있다니까요. 아직까지는. 네. 그런 부분 우려하는 지점들 네. 잘 설명하고 또 우려점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장치들도 좀 잘 마련해 보겠습니다. 야당에서는 구체적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국민들 괴롭히는 법이다라고 하는데 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한테 안심하도록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려면 중수청의 고위직 이렇게 채웁니다라는 게 보여야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건 그렇고 지금 오늘 오전에 또 조국 대표가 13일까지 민주당의 공식 입장 없으면 합당 없다. 네. 라고 하고 또 자기를 자꾸 없는 사실로 이렇게 비판하고 하는 이런 걸 강하게 질타를 했어요. 아 오늘 그랬습니까? 네,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했어요. 예. 그리고 또 그 직후에 이제 정청래 대표는 10일 날 의원총회를 거쳐서 합당에 대한 그 공식 입장을 내겠다라고 예.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10일 의원총회는 원래 예정돼 있었던 겁니까? 이 합당 관련해서 잡았고요. 네. 예, 최근에 잡았습니다. 최근에 잡았고 아마 지금 정청래 대표께서 1년에 뭐 선수별 모임도 하고 비공개 간담회도 하고 여러 의견들을 각계에서 좀 수렴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10일 날 의총을 통해서 예. 어느 정도는 좀 의견 수렴 과정은 좀 갈무리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영호 의원이 예. 읽고 있는 의원들의 다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일단 전체적으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합당 제안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제안이 돼서 상당히 좀 혼란스러워하는 분위기고요. 또 그 중에서도 상당 부분은 이 합당 논의를 지금 시점에 하는 게 맞는 거냐라고 하는 반대 입장들이 상당히 좀 많이 모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의원총회에서는 합당은 장기 과제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네요. 뭐 지켜봐야겠죠. 제가 그걸 예단하기는 어렵고 지금 예. 대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의견들을 좀 보면 그런 의견들이 좀 많은 것은 실제 사실인 것 같고 예, 지방선거에 좀 집중을 해도 네. 좀 시원찮은데 또 다른 이슈를 이렇게 좀 제기해서 이미 결과적으로는 당내에 상당한 좀 혼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당원들 간에도 지금 상당한 좀 혼란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분산시킬 필요가 있냐 지선 앞두고 이런 생각들은 좀 다수 의견인 것 같습니다. 뭐 당 안팎에서 이거는 8월로 예정되는 차기 당권 경쟁의 또 시작이다라는 예. 분석 동의하시죠? 그런 의견들 제시해 주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다만 뭐 지선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이런 부분들로 이제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뭐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 숨은 뜻을 가지고 뭐 이런 조치들을 취하는 것인지. 다만 제 생각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지방선거에 집중해도 시원찮을 초선의 입장에서는 일단 지선을 앞두고 지선에만 집중하고 이후에 필요하면 본격 논의는 이후로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이용우 의원이 읽기에는 그런 의견이 더 다수인 것 같다. 예,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럼 뭐 그 이용우 의원이 제대로 읽었다면 뭐 10일 날 의원총회 결론은 좀 안 좋은 쪽으로 날 것 같고 그러면 조국 대표는 그럼 합당을 일단 지방선거 전에는 없는 걸로 가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커 보이네요. 의총에서 만약 그런 중론이 모아진다면 대법계에서도 아마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고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까요? 박건희 부른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함께 들으며 1부 마무리 짓겠습니다. 민주당의 법률위원장 이용우 의원 하디슈 핫피플 시간에 함께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